안녕하세요. 오늘은 CEO 인터뷰나 금융연구소 보고서, 또 여러 기사들을 가지고 로빈후드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로빈후드, 그 수수료 없는 거래, 이걸로 금융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가 많죠. 네,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들, 이 사용자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지난 5년간 보면 고객 수가 25배나 늘었고 정말 대단한 성장입니다. 네, 맞아요. 그 금융투자 문턱을 확 낮췄다는 점, 그건 분명 혁신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아주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낼까? 그러니까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PFOF입니다. Payment for Order Flow. PFOF요? 그 고객 주문 정보를 처리하는 대가로 예를 들면 시타델 시큐리티 같은 큰 시장 조성자 한테 돈을 받는다는 그거죠? 네, 정확합니다. 자료 보니까 2020년엔 그 PFOF 수익의 34%가 시타들 한 곳에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의존도도 꽤 높아 보이는데 이게 뭐랄까 편리함의 대가 같은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논란의 핵심입니다. 고객에게는 가장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해야 할 그런 중개인이잖아요, 로빈후드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PFOF 수익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시장 조성자에게 주문을 넘길 유인이 생기는 거죠. 이게 금융민주화라는 그 기치와는 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수익 모델이 PFOF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월 5달러짜리 구독 서비스 로빈후드 골드도 있죠. 아, 네. 골드. 구독자가 최근에 320만 명까지 늘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 골드는 단순히 그냥 추가 기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고객을 플랫폼에 딱 묶어두는 역할도 해요. 아하. 더 큰 금액을 즉시 입금해 준다거나 전문가 리포트를 볼 수 있게 하거나 나스닥 레벨 2 시장 데이터. 이게 뭐냐면 실시간 매수매도 주문 현황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네네. 그리고 연 2.5% 이자로 마진 투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기능까지 제공하죠. 물론 이 마진 투자는 위험성도 잘 알아야 하고요. 당연하죠. 한 번 가입하면 이제 다른 금융 서비스 필요할 때 로빈후드를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락인 효과를 노리는 전략인 거죠. 증권 대여나 그 캐시 매니지먼트 계좌, 이걸 통한 이자 수익도 있고요. 네, 그것도 있죠. 이 계좌는 FDIC 보증되는 예금 계좌랑 연동된 직불카드 서비스인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 찰스 슈업이 고객 예탁금을 활용해서 수익 낸 거랑 좀 비슷해 보이죠. 네, 그런 면이 있네요. 로빈후드는 이제 정말 단순한 주식 중개 앱이 아니에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범위도 넓히고 있고요. 맞다. 암호화폐. 최근에 미국 SEC 관련 조사도 기각되면서 이쪽 분야 확장에 좀 더 힘을 싣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빈후드 스트래티지스라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내놨죠. 연간 수수료 상한선을 250달러로 둔 게 좀 특이하던데요. 네, 그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보통 자산이 많아지면 수수료율은 같아도 총액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존 모델에 좀 불만을 가진 고객들을 겨냥한 겁니다. 고액 자산가가 아니어도 접근 가능하게 하면서요. 여기에 또 코텍스라는 자체 AI 기술로 시장 요약 정보 같은 거 제공하고 복잡한 옵션 전략 짜는 것도 돕고 기술 투자도 아주 활발해요. AI까지? 물론 금융 정보는 정확성이 생명이니까 그 AI가 잘못된 정보를 만드는 환각 현상 방지에 엄청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로빈후드 하면 그 논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게 참 너무 간편한 인터페이스, 무료 주식 준다거나 거래 성공하면 축하 메시지 빵빵 터트리고 이런 게 경험 없는 젊은 투자자들 충동적인 투자 부추긴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요. 네, 안타까운 비극도 있었죠. 2020년에 그 20살 사용자가 옵션 거래 후에 앱에 마이너스 73만 달러가 찍힌 걸 보고 실제 손실로 오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게 시스템상 일시적인 오류 표시였는데 사용자는 제때 고객 지원을 받지 못했던 거죠. 이 사건 때문에 플랫폼의 책임 문제, 또 고객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 이런 게 확 부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빈후드 CEO는 회사를 금융계의 아마존 프라임이나 코스트코처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어요. 네, 비전은 크죠. 고객의 모든 금융 리즈를 다 우리 플랫폼에서 해결하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소매 금융에 일단 집중하면서도 나중에는 기관 대상 서비스 확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요? 미래는 밝아 보일 수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 PFOF 모델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이건 항상 있는 얘기고요. 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사용자 활동이 확 줄어들 수도 있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죠. 그리고 과거 논란 때문에 생긴 법적 문제들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확실히 로빈후드가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당신이 짚어주신 것처럼 특히 젊은 세대가 투자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 면이 있죠. 네, 그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수익 모델의 투명성 문제라던가 사용자 보호, 특히 이제 금융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젊은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거죠. 무료 혹은 간편함, 그 뒤에 숨겨진 어떤 대가나 비용은 없을까요? 또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이렇게 높이는 플랫폼은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